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곳 삼성전자 홍보관 앞에서 오늘로써 노숙농성 227일차 노숙농성을 맡고 있는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반올림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향해서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심각한 직업병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하고 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 농성이 긴 겨울을 나고 다시 봄이 왔고 이제 다시 뜨거운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이 반올림이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요구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당연히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또 투명하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응답하지 않는 바람에 저희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저녁 이곳에서 이어 말하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이어 말하기 손님들을 모시고 이 삼성 직업병 문제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어 말하기 손님으로는 멀리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그 청주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또 매그나칩이라는 회사에 반도체 노동자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반올림 농성장 지지방문을 오신 분이신데 저희가 같이 이어 말하기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임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모시는 이어 말하기 손님은 LG전자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LG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일을 하시다가 다시 매그나칩에서도 일을 하셨나요? 하이닉스까지 일을 하셨던. 예. 예, 저는 95년도에 지금 매그나칩, 예전에는 LG 반도체로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하이닉스 그 공장으로 옮겨서 일을 했던 장비 엔지니어입니다. 예. 장비 엔지니어로 근무를 예. 하셨는데 그러면 몇 년부터 일을 하셨던 거죠? 네, 95년 10월부터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 10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엔지니어를 했고.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이쪽 코에 뭘 좀 붙이고 계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일하다가 직업병 피해를 보신 분인데 언제 발병을 했고 어떤 병이고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저는 LG 반도체 시절부터 현대전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청주 공장에서 일을 했고요. 반도체 팹에서 일을 했고 M89 그리고 팹 매그나칩 지금 팹4, 5에서 임플란트 공정하고 C필름 지금 CVD 공정을 일했던 장비 엔지니어고요. 그리고 2000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입사를 해서 계속 일을 하다가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코가 안 좋아가지고 비염으로 계속 이비인후과를 다니다가 또 구안의사가 또 왔습니다. 구안의사가 갑자기 또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다시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도저히 비염이 낫질 않는다고 해서 조직검사 결과에서 비호지킨 림프호마, 익스트라노달 NKT셀 나살 림프호마, 요거 판정을 받아서 현재 지금 10년 동안 재발을 3번을 했고 현재는 오른쪽 한쪽 코가 괴사를 했고 양쪽 귀는 똑같이 난청을 받아서 지금 보청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눈은 내려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고 오늘은 원래 여의도 성모에서
2005년도에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재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서울성모병원으로 지금 BMT 센터가 옮겨가지고 지금 서울성모병원 오늘 왔다가 이렇게 들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 투병 기간도 길고 또 여러 번의 재발을 또 견뎌야 했는데,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장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김성규님께서 저희 간호리나 같이 한 1년 전에 산업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가끔씩 그래도 만나 뵙고 제 경위를 듣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점은 되게 밝으세요, 저보다. 네. 너무 뭐라 하나? 이 고통에 대해서 사실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잘, 뭐라 하나? 마음을 또 다스리고, 또 밝게 살아가시고 해서, 그게 저한테도 되게 위안이 되고 한데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어떠신가요? 네, 지금은 힘들진 않고요. 예전에는 정말로 좀 힘들었고요. 그 암에 걸렸다는 자체가 굉장히 처음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그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날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음날까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거기서는 이제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 올라와가지고 계속 그 치료를 이제 항암 약물 치료, 그 다음에 그 방사선 치료 이런 걸 받고 또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계속 있었는데 양호해서 회사를 재입사를 해서 다시 다니다가 다시 2011년도에 다시 재발을 하면서, 그리고 2012년 13년 다시 또 재발을 연속으로 하면서 계속 그 항암 약물 치료와 그게 너무 좀 힘들었고, 지금 현재는 약은 없는 상태예요. 약은 이제 제 병이 조금 특이해서 이전에 썼던 약을 쓸 수밖에 없고, 현재는 뭐 비오지킨 림프종 중에 B셀이나 이런 종류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 경우는 좀 특이한 병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전에 썼던 약물을 만약에 재발할 경우에, 현재도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전에 다시 재발을 해서 코가 괴사됐을 때 그때 이제 예전에 썼던 약물을 써가지고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고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면. 많이 힘든 역경 속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한테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농성장에 또 오셨잖아요. 저희도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규님께서 앓고 있는 병은 크게 얘기하면 비오지킨 림프종이라는 병이고 악성 림프종에 해당하고요. 악성 림프종은 또다시 백혈병과 같은 계통의 혈액암에 속하는 질병이죠. 그리고 2008년도에 고 황유미 씨, 고 이수경 씨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의 이 백혈병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2008년도 반도체 산업 제조공정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역학 조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그때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20만 명이 되는 노동자들에게서 이런 병들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 이 악성 림프종, 이 비오지킨 림프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성 노동자들에게 2배에서 5배 정도나 높게 나타났고, 백혈병 발병률도 그 평균치가 일반인보다 높게 1.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후속 연구 결과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백혈병이나 이러한 악성 림프종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들에 되게 복합적으로 노출이 되는 환경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있긴 한데요. 물론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 정보가 아직도 기업의 영업비밀 취급을 받으면서 세상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백혈병 유발 발암 물질이 나타날 가능성 정도가 조금이나마 밝혀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 김성윤님께서는 회사에 한 10년 정도나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악성 림프종이 발병했다고 생각을 해서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신데, 그 1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물질들이 몸에 어떻게 유해한지 이러한 교육을 받아보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지, 인지는 했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제가 이제 95년에 입사를 해서 저는 이제 충북대학교를 나왔는데, 굉장히 LG 반도체에 합격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좋았고, 친구들한테 좀 알리기도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반도체 일이라는 거는 24시간 365일 장비가 돌아갑니다. 3교대 메인터 엔지니어들이 있고, 저 같은 이제 장비 엔지니어들이 있고, 또 공정 엔지니어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365일 24시간 장비를 계속 돌려야지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걸 웨이퍼라고 하는데, 거기서 칩이 D램하고, ASIC이라고 해서 난디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웨이퍼를 만드는 저는 이제 장비를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원래 8시 반 출근인데, 실제로는 한 7시 반? 그리고 8시까지는 출근을 해서, 이제 전날의 생산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 장비에서 생산량이 1000장을 해내야 되는데, 만약에 1000장을 못했다. 만약에 바틀렉, 지금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엔지니어한테 추궁이 들어옵니다. 당장 관리하는 엔지니어한테 추궁이 들어오고, 그 추궁이 그 장비 라인으로 다 들어가서, 라인에서 실제로 그 일들을 다 해내야 되고, 그 장비를 관리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메인터 분들이 이제 가스를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가스도 저희는 그렇게 나쁜 가스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공대를 나왔지만, 아신, 포스핀, 보론이 그렇게 살인가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다만 저희 일이니까 전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최대한 빨리 장비를 업시켜야 됐고, 최대한 빨리 생산량을 많이 내야 되고,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희 퇴근 시간이 거의 한 10시, 그리고 만약에 장비가 죽었다 그러면 12시, 그렇다면 이틀 밤 새우고 다음날 퇴근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라인에 만약에 장비에 리크가 있다 그러면 코로 냄새를 다 찾아가면서, 그때는 근데 그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가스들을 밑에 지하 하부 내려가면 자욱하게 연기가 있었어요. 너무 그거를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독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만 빨리 웨이퍼 한 장이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국가에 이바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정말 일을 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가스들이 수도 없습니다. 사일렌, 보론, 포스핀, 아신, 그 다음에 CL 가스, 염소 가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플로린 가스, IPA 이런 거는 그냥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안 좋은 가스 하나에서 10가지, 사람이 실제로 지금 옥시도 그렇게 안 좋은 물질을 쓴다고 하는데, 반도체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개선이 반올림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콩으로 냄새를 다 맡았고 찾았고, 가스가 새면 당장 장비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생산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당장 가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포커싱이 항상 제품에 있어 파티클 떨어지지 말라고 마스크를 했을 뿐이지, 방독면 써서 가스를 갈아본 적도 없고, 10년 동안 일하면서. 예. 지금 와서 이제 한 발자국 제가 이제 회사를 퇴직을 하고서 보니까, 이게 반도체가 정말로 못 쓸 가스들을 쓰고 있구나. 정말 유태인들 학살할 때 쓰는 가스들을 쓰고 있구나. 정말 그 악성 독물이
내 후대까지 전해지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재를 신청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청주에 살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뭐 충대도 나왔고 나름대로 주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하이닉스 반도체 제 친구들도 많이 지금 다니고 있고 상당히 좀 산재를 내기가 걔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팀장님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지금 상무님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랬는데 제가 산재를 신청한 이유는 지금 있는 그 케미칼 갖고 지금 있는 가스로는 반도체 산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 더 좋은 정말 식물에서 추출한 정말 자연 환경적인 그런 가스를 찾아야 되고 케미칼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애써야지. 반도체 하나라도 핸드폰을 더 팔아먹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만 파티클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 안 하고 한 사람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그런 그 대기업들의 횡포,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사실 너무 맞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다들 손에 핸드폰을 들고 계실 텐데 그 핸드폰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반도체 칩입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이어말하기 손님인 김성규님이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수백 종의 독성 화학물질과 독성 가스들을 사용해서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주, 기업주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윤을 뽑기 위해서 노동자의 몸을 보호할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주지시켜야 될 의무가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희 반올림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도 이 반도체 자본들이 기업주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파티클이 제품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품을 보호할지언정 노동자의 몸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한 길에 사실 저희 반올림 활동가들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렇게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고 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이어말하기 해주시는 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인가? 그것들을 노동자의 몸에 이렇게 해롭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반도체를 만들 정도의 첨단 기술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쉽게 도입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하는 게 좋겠는지 그래도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건 조금 더 신경 쓰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혹은 과거에는 이렇게 열악했는데 지금 퇴사 이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정도는 좀 바뀌고 있다라든지 그러한 좀 개선의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또 대안적인 얘기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일했을 때는 한 95년부터 2005년까지 일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번 저희도 정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전이 1호사 고압선이 한전측 눈이 많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장비가 24시간 365일 돌려야 되는데 0.3초면 포토 장비들이 떨어지고 나머지 장비들도 한 1초
10% 이상 드롭이 일어나면은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러면서 장비가 다 쓰게 돼요. 굉장히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에 순간정전이 일어나면 완전히 그 안에는 암흑이 돼요. 엑시트 하나만 남고 불 켜지고 안에가 물바다하고 가스로 자욱해요. 그러면은 엔지니어들하고 메인트 사원들이 오퍼레이터 분들 다 내보내고 다 들어가서 뒷정리를 싹 해야 돼요. 깨진 웨이퍼 다 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저희는 실제로 저희 사명을 갖고 일을 했어요. 사명을 갖고 일을 했는데 그 가스를 다 맡아가면서, 근데 실제로는 그 가스가 그렇게 나쁜지를 몰랐어요. 몰랐고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고, 그렇게 많은 정전이 일어났고 그렇게 많이 셋업이 일어났어요. 셋업도 하루에 뭐 실제로 한 달 정도 걸려서 해야 될 셋업을 일주일 만에 끝내고, 지금 안전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라디에이션이나 방사선이나 많은 방사선들이라고, 그 케미컬도 저 새는 것도 많이 봤어요. CL 가스가 새는 것도 봤고, 아신 가스가 파랗게 올라가서 이그저스로 나가는 것도 봤고, 아신 가스는 실제로 유태인 학살할 때 썼던 가스인데 그렇게 새는 반응 자체도 안 되고, 외국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요. 메인트 사원들이 그거를 이제 가스킥 같은 게 잘못 끼워가지고 가스가 이제 새게 되면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파란 가스 올라가면은 같이 지켜보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암에 걸려서 이렇게 정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조혈모계통 아니면 굉장히 면역을 약화시키는 그런 병들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얘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뭐 정부에서는 산재 3명 해주고, 이게 뭐 340명 반올림에 제보가 들어갔는데 140명 죽었는데 3명 산재 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 편인 근로복지공단, 그 근로복지공단입니까? 근로자를 위한 복지공단이지 회사복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회사복지공단.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무슨 뭐 대기업 총수 복지공단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산재를 신청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말 하는 일이 없다.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들어갔는데 회사 편에 회사 눈치 보고 있고, 예, 역학조사 들어갔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 피해자들은 과거의 환경으로 인해서 잠복기를 거쳐서 암 피해를 보게 되는데, 과거의 환경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겠죠. 그나마 지금 하는 역학조사에서 어떤 증거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거 환경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인데, 그 조사마저도 사실은 회사 눈치 보면서 회사에서 자료 없다고 하면 그만이고, 현장도 가는 것도 그렇게 시간 더디게 걸리고, 조사 한번 들어가면 뭐 1년, 2년이 걸리고, 사실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다 보니까 그래 놓고 과학적인 조사를 했다고 하고 뭐 불승인을 줄줄이 내리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우리나라 정부가 노동자들 무시하고 이렇게 대기업 눈치 보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그런 산재 인정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올림이 사실 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녹화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좀 알리느라고 속기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삼성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또 요즘에는 위험이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잖아요. 유해 위험한 작업들을 비정규직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이렇게 김성현님의 이어 말하기를 듣고 또 한두 분씩 또 서너 분씩 또 많이 제보가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실 이 자리가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들이 뭐 하이닉스 반도체, 매그나츠 반도체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백혈병 피해자들이 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 또 많은 백혈병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에 걸렸다고는 제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223명이나 되고 사망자가 76명이나 되는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최소한 삼성이 이 정도는 사과를 해야 된다. 무슨 직업병 책임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를 잘못한 점, 아까 그러한 현장에 그러한 부당한 일들이 삼성 반도체에서도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러한 증언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바로 그렇게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싸우고 또 병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해서 산재로 다 일일이 그 입증을 노동자들이 해서 인정받는 게 사실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회사가 책임지고 최소한의 보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지만 같은 반도체 노동자로서 이 삼성전자를 향해서 삼성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쓴소리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근간인 사업이고 정말로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사업이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안에서 일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삼성에서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런 그 물질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최대한 방어책을 그 가스가 새지 않도록 그리고 최대한 그 케미컬들이 뭐 안 좋은 케미컬이면 조금 그래도 좀 덜 안 좋은 케미컬로 좀 바꾸고 그리고 가스도 그런 식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가스를 교환할 때는 뭐 방독면을 꼭 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작업 환경이 안정이 돼야 되고 그게 또 문화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 반도체만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궤도를 좀 필요도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량을 최대한 빠르게 급하게 달성하려고 물론 이윤을 내야지 예,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지 이윤을 그렇게 내면서 그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다 사람 없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 빠르게 마스크 안 끼고 가스 교체를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너무 돈만 보지 않는 그런 삼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하이닉스가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의 그 회사원들의 그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말로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아니면은 그 정부에서 정말로 이분들은 그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산재를 정말 제가 지금 10년 동안 3번 재발이 있었지만 뭐 정부에서 받아본 거 하나도 없고 그 돈은 그러니까 조혈계 쪽이다 거의 뭐 한 2억 이상 뭐 들었고 치료비가 치료비가 그리고 실제로 하면 뭐 3, 4억 뭐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뭐 와서 교통비며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정말 향후에도 또 제가 이제 또 재발을 하면 또 이거 뭐 비용이 뭐 타인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야 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상태에서 뭐 이거 직장도 못 나가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정말 최대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그 삼성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뭐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 뭐 저렇게 뭐 사인을 받고서 그 사인을 뭐 당신은 뭐 악성 림프종에 걸렸으니 5천만 원 받으시오 이렇게 하고서 그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저희가 원하는 건 산재 인정이고요. 그리고 그 5천만 원 갖고 게임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그런 뭐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밖에 외부 기구가 정말로 해가지고 제3자의 기구가 되어가지고 정확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각 피해 보상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반도체 산업이 하루 하다가 말 산업 아니라는 건 삼성도 알고 하이닉스도 알 겁니다.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는. 예,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산재 인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김성윤님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앞서 청주 매그나칩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안타깝게도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김진기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저희 청주에서 또 지지방문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혹시 할 얘기가 네. 많이 쑥스러우시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반올림 농성장에 이렇게 청주에서 오신 하이닉스, 매그나치 피해자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와주셔서 또 삼성전자의 직업병 피해자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 전자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옥시 피해자들이 옥시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 여론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옥시를 처벌해야 한다 혹은 옥시 제품을 불매하겠다 이렇게 시민운동이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 농성장에서 울려 퍼지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제대로 귀 기울여야지만이 나중에 삼성이 다시 이 무시했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책임지는 그날까지 저희 끝까지 힘차게 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